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몇 번을 동영상을 눌렀다 껐다 이야기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 말고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라도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중국에서 이제 조금 위축됐다가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감염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걸 확 늘렸다가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각적으로 조금 뭐랄까 다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도 문제지만은 다른 나라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오늘 확진자가 15명 갑자기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이 감염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감염자, 슈퍼 감염자를 이제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이 감염이 됐는지 그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감염시킨 감염자가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이제 전파를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감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내가 감염시켜야지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이제 모르고 생활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폐렴 증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저도 그냥 지나가다 이제 기침도 하고 마른 기침, 먼지 마시면 마른 기침도 하고 약간 기관지가 안 좋을 땐 가래도 뱉고 요즘 겨울철이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하니까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 너무 가벼운, 그러니까 흔한 증상들로 인해 가지고 이 감염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열이라든지 그런 확실한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 일반 감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제 진짜 중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해외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의심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라든지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데서도 기침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로 옆, 이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도 기침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기침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니 코로나네. 이래가 이렇게 따로 배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일을 할 수도, 이제 일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체로는 이제 코로나가 급속 확산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입니까? 이제 우한 요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입국 금지 해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 마카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에 중국 전체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감염자가 보통 이제 10단위에서 지금 갑자기 50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 단위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배가 되는 거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이렇게 제곱근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중국 전체적으로 입국 금지 지역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입국 금지 지역이 확대되고 코로나가 이제 급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조금 경기가 안 좋지만은 이 위축 국면이 조금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 일례로 건설 현장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에요. 한 명이 예를 들어 이제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보통 보면은 식당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백화점 마트 이 큰 데도 보면 전면적으로 이제 영업 정지라든지 그러니까 영업 중지라든지 이렇게 영업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현장만 이렇게
탁 차단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 근로자가 그 현장만 이렇게 근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팀 저 팀 있고, 또 뭐 트럭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크레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현장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저기 이렇게 다른 현장도 옮겨 다니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팀에서 일을 하다가 뭐 좀 인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 뭐 다른 지원팀도 부를 수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또 이 현장 하다가 뭐 다른 현장, 이 현장 일 이제 끝이 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뭐 공기라든지 뭐 이제 공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다른 현장으로 가가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현장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현장, 그 사람이 일하는 현장, 그 회사, 팀 전체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제 건설 현장 뭐 노가다라는 게 보통 보면은 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물론 지금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라서 좀 덜하지만은 물을 상당히 섭취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을 이 섭취를 할 때 보통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 물통, 개인 물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면 좋지만 좀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개인 물병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데는 잘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한 병씩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뭐 물통 큰 거 하나 해가지고 뭐 여러 명이서 마시고, 뭐 겨울철이라도 이제 뭐 물 몇 병 사가지고 이제 마시는데 보통 뭐 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보통 입 안 대고 이렇게 마신다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옮길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입 안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놓고 입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연장자거나 선배거나 반장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그 입 대지 마이소 그 뭐 하는 거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생활하는 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감염자가 한 명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50%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감염되면은 제일 그거한 게 침이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침이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뭐 이야기하거나 뭐 물을 같이 마신다거나 뭐 또 이제 음식 섭취할 때,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건 아침, 점심.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 가면 아침, 점심을 보통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식당 가가지고 같이 먹는데 누가 하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제 반찬을 이렇게 쭉 보면 뷔페식으로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뭐 기침을 한번 제가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약간 뭐 묻었다든지 뭐 했을 때 그 뭐 누가 압니까? 그냥 뭐 다 퍼먹는 거지. 그러면은 뭐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제 그 전염력이 강한지 그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 뭐 좀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밥 먹은 사람들 감염되는 거고, 뭐 이야기할 때 뭐 좀 보면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뭐 저 숙소를 잡아가지고 숙식 노가다 하시는 분들, 그 보통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이거든요. 그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이제 상당히 밀접해 있고 뭐 샤워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잠복기가 보통 뭐 2주라고 하니까 그 2주 동안은 모르잖아요. 뭐 기침도 뭐 예를 들어 기침도 안 하고 뭐 열도 안 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잠복기 내에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잡아낸다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체온계를 매일 측정하고 이제 어떤 현장은 이제 열 감시기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출퇴근할 때 뭐 항상 체크를 하고 한다지만은 이게 약간 좀 보면은 그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측정은 다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이게 100% 이제 뭐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빠지려고 하면은 이제 빠져나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체조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체조도 안 하고 이제 마스크를 상당히 이제 장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했다시피 이게 노가다라는 게 막 약간 숨가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한다라기보다 유산소 노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면은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냥 이 없이도 이렇게 할 때 막 허헉거리는데 마스크 차고 하면은 진짜 상당히 막 내가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차라고 해도 하다 보면 뭐 벗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제 TBM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뭐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갔다 오신 분, 뭐 해외 갔다 오신 분, 뭐 중국 분하고 이렇게 뭐 좀 친밀한 관계에서 뭐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러신 분들, 아니면 이제 몸살기 있거나 뭐 고열이 난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하는데, 실제 그거를 손 들게 되면은 일을 못 하는데 과연 자진적으로 나 이거 지금 열 많이 납니다, 나 어제 중국 그 친구 만났어요, 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당장 뭐 밥줄 잘리는 건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중국에 갔다 왔다든지 뭐 중국 뭐 이제 갔다 오신 분하고 이렇게 뭐 친밀하게 뭐 관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속이면 안 되겠죠. 근데 약간 기침하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솔직히 이제 나서서 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엔 상당히 좀 난해하거든요. 왜냐 뭐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감기인데, 아니면 이제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하는 기침인데 그걸 가지고 나오지 마라 했을 때 그냥 뭐 하루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잠복기가 있으니까 14일 동안 거의 뭐 이래 되면은 이제 이분은 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 만일에 이제 감염자가 접촉이 돼 가지고 전파가 됐을 때는 상당한 위험이 있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현장 자체가 이제 폐쇄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위축 국면이 이제 이 파급 효과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은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뭐 대책도 세우고 방지책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결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뭐 조금 고온에 약하다고 하니까 이 겨울철 감기도 그렇다시피 이제 겨울철 지나면은 이제 뭐 좀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거나 뭐 사멸된다고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될지도 모르고 그 상황이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느낌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이 절정에 다다랐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지금도 뭐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뭐 또 다른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뭐 이제 그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투여해 가지고 뭐 효과를 본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활성화되면 이제 아마 이제 코로나19 자체도 조금씩 사그러들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단시간에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 내용도 아닌데 뭐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입국 금지 지역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어찌 보면 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국의 눈치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도 뭐 북한은 뭐 이야기 나오자마자 막 입국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때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정부에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뭐 어디 지역만 못 오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 이 코로나 자체가 이제 뭐 급속적으로 확산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또 다른 조치가 나오겠죠. 이제 그 조치가 나온다 했을 때는 약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태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희 같은 노동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뭐 겨울철이라 일거리도 많이 없고, 조금 뭐 전체적으로 뭐 누구나가 다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계속 안 좋아지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뭐 부양 정책을 막 펼친다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아직까지 뭐 펼쳐진 것들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부양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빠샤!